자, 이렇게 6개의 숫자가 있는데 얘 중에서요 4개를 선택을 해가지고 나열을 했을 때 어떤 순으로 나열을 할 거냐면 크기 순으로 나열할 거랍니다. 그치? 그러니까 작은 순부터 시작해가지고 큰 숫자들을 쭉 나열할 거랍니다. 그래서 제일 작은 거 있었을 거고요. 이렇게 와가지고 제일 큰 거 있었을 거라고. 그치? 여기서부터 몇 번째 있는 숫자를 바라는 거냐면 74번째 있는 숫자를 너한테 세달래요. 그치? 사전식 배열의 전형적인 문제죠. 근데 이거를 하나씩 세려고 하면 안 되고요. 봐봐. 얘가 지금 보니까 일단 맨 앞에가 가장 작을 때는 1이 올 수 있잖아요. 그치? 1이 왔어요. 그럼 얘는 이제 고정시켜 놓을게요. 그럼 1 고정시켜 놓고 숫자 몇 개 남았습니까? 5개 남았잖아요. 그치? 5개 가지고 세 자리 자연수 만들 수 있으니까 5 곱하기 4 곱하기 3에서 얘네 얼마였던 거야? 60이지. 즉, 맨 앞이 1인 묶음은 몇 개였던 겁니까? 60개였던 거죠. 그럼 봐봐요. 너가 바라는 74번째는 얘 제외하고 그럼 앞에 1인 묶음이 아니고 뭐인 묶음이겠어? 3인 묶음이겠지, 이렇게. 그치? 아, 그럼 내가 바라는 74번째는 3인 묶음이겠구나, 이렇게 확인됐잖아.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자리까지 내가 고정을 해볼게. 자, 0. 이렇게 고정해볼게. 맞아요? 그럼 3, 0 썼잖아. 그럼 남는 게 뭐야? 4개 남았잖아. 그 얘는 4 곱하기 3에서 몇 개야? 12지. 그치? 아, 그러면 3, 0 묶음 여기까지가 딱 몇 번째인 거야? 72번째인 거잖아. 그치? 그럼 네가 찾았던 거 74번째는 3 하고요. 0 다음 게 뭐야? 1이지. 크기수로 나열하면요. 자,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제일 작은 게 뭐였던 거냐면 0, 31, 0, 5잖아요. 이렇게. 그치? 이게 제일 작았던 거지. 그럼 이게 몇 번째야? 73번째잖아. 그치? 그 다음에 31, 0, 7이 뭐야? 네가 구했던 74번째였던 거지, 얘가. 그래서 얘가 지금 너한테 구해달라는 게 74번째 숫자가 뭐게라고 물어보셨잖아. 그치? 그래서 3107이었죠. 사전식 배열은 이렇게 세 나가시는 겁니다. 하나씩 고정해 나가면서. 오케이? 네. 그 다음에 뒤로 가겠습니다. 뒤로 가서요. 6번이요? 6번을 틀리신 분들이 계시던데 한번 보겠습니다. 과학 발표 행사에 총 5개의 팀이 참가를 했는데 오전과 오후 세션으로 나누겠답니다. 5개의 팀이 한 팀당 한 번씩만 공연하니까 총 5개를 공연을 할 텐데 오전, 오후 각 세션별로 2팀 이상은 공연하라 그래서 오전이 2팀, 오후가 3팀, 오전이 3팀, 오후가 2팀 이거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가능한 게.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애들이 어떻게 하냐면 일단 확인하셔야 되는 게 오전과 오후 이 순서까지 고려하라고 했죠. 그치? 공연 순서까지 고려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애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거든요. 아, 쌤 이거 5개 중에서 2개, 3개 중에서 3개 분할하고 요 안에서 순서 고려해서 2팩, 3팩이겠네요. 이렇게 계산하시잖아요. 그치? 그래서 얼마였던 거냐면 얘가 120이었던 거지. 그치? 그런데 있잖아. 한번 물어볼게. 너 여기 있는 이 공연 순서들이 죄다 뭐가 되고 있습니까? 구분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얘가 오전 첫 번째 순서, 얘는 오전 두 번째 순서, 얘는 오후 첫 번째 순서, 얘는 오후 두 번째 순서, 얘는 오후 세 번째 순서잖아. 그치? 그럼 그냥 5팀을 그냥 뭐 한 겁니까? 서로 다른 5자리에다 배열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야? 그래서 얘는 그냥 뭐였던 거야? 5팩이지 그냥. 맞아? 5팩이고 이게 몇 가지 있던 거야? 이렇게 오전, 오후 지금 2가지 케이스가 있던 거지. 5팩 곱하기 2였을 테니까 얘는 얼마? 240이었겠지. 그치? 이렇게 풀어낼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자, 시험장에서는요, 안전하게 이렇게 푸시는 게 맞겠죠. 뭔가 이렇게 했다가 너가 잘못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치?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어요. 그쵸? 맞습니까? 네. 시험장에서 이런 거 틀리면 뼈 아프거든요. 그치? 7번 별표요. 우리가 행렬의 거듭제곱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요. 행렬의 거듭제곱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첫 번째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케일리 해밀턴 정리죠. 그래서 케일리 해밀턴 정리 이용해서요. 행렬의 거듭제곱골을 죄다 뭐랑 뭐로 표현할 수 있냐면 A와 E로 표현할 수 있다고요. 그치? 거듭제곱골이요. 그래서 규칙을 찾을 수 있었고요. 두 번째, 그냥 깡으로 그냥 성분 계산하는 거 있죠. 그 규칙을 직접 찾는 형태가 있고요. 세 번째로 몇 가지 외울 것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애가 얘입니다. 그래서 얘가 위 삼각행렬, 아래 삼각행렬 이런 얘기 하는데 쌤 그게 뭡니까? 라고 하시면요. 얘 대표적으로 이렇게 생긴 애들이요. 봐봐. A가 이렇게 생긴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생긴 애이거나 또는 이렇게 생긴 애들. 잘 봐요. 얘가 지금 왼쪽에 있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얘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삼각형. 형분만 봐봐요. 이렇게 생겼죠. 그치? 얘는 위 삼각형렬 이렇게 부르고요. 얘는 아래 삼각형렬 이렇게 부르는데 얘네들이 특징이 있어요. 얘는 거듭제곱하잖아요. 그럼 성분이 어디만 변하냐면 이 성분만 변하는데 얘가 어떻게 생겼냐면 딱 지수배만큼 됩니다.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 이 아래 삼각형렬은요, 얘 거듭 제곱하면 이 성분만 변하는데 얘도 딱 어떻게 되냐면 지수배만큼만 이렇게 변화합니다. 오케이? 아마 시험장에서 이거 이제 너가 몇 번 써봤을 거 아니야, 그치? 몇 번 쓰다 보니까 아, 규칙이 이거네 라고 했을 텐데 이 정도는 외워두실만 하거든요.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요. 오케이? 그래서 시험장에서 아, 이런 거 나오면 위삼각형렬, 아래삼각형렬이니까 이 성분만 지수배만큼 됐겠네 이거지, 그치?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애들요, 만약에 A가 이렇게 생겼답니다. 1, 3, 0, 2, 1이래요 이렇게. 위삼각형렬이었던 거야. 근데 내가 너한테 A 5승이 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애는 얼마였겠어요? 1, 15, 0, 1 이랬겠죠, 그치? 맞습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요. 그래서 요놈의 뭐 성분의 합을 물어본다든지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럼 7번 보시면요, 봐봐. 7번은 지금 A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1, 0, M, 1 이렇게 생겼고요. A의 n승이래요. 그럼 A의 n승은 딱 여기만 변했을 테고 얘가 딱 지수배만큼 돼서 mn이었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치? 아이고, mn이었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얘가 너한테 물어보기를 요놈의 성분의 합이 30이 될 때 m과 n의 순서쌍의 개수가 뭐게 이거잖아, 자연수. 얘 성분의 합이 30이려면 mn이 뭐였단 이야기야? 28이었단 이야기지, 그치? 자, 그러면 m과 n이 지금 미지수가 두 개고 식 하나인데 원래는 못 구해내는데 m과 n이 뭐라 그랬어? 자연수라 그랬으니까 부정방 정식이지. 맞아요? 그럼 얘는 양의 약수였을 거 아니야, 그치? 그 중에서도 짝 약수지. 둘이 곱해가지고 28 만들 수 있는. 그래서 얘가 28, 1, 그 다음에 작은 것부터 할게. 1, 28, 2, 14, 4, 7, 7, 4, 14, 2, 28, 1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그래서 총 순서쌍이 몇 개였다? 6개였던 거지. 주의해야 될 거 있어. m과 n의 대소관계 이런 거 없으니까 가능했던 거지, 이렇게. 그치? 그래서 총 6쌍이 있었던 거고 6개였던 거죠, 6개. 됐습니까? 여기까지 괜찮죠? 네. 자, 8번이 별표입니다. 매우 중요하죠, 8번. 그러니까요, 얘가 지금 4차 방정식인데 요놈이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가진답니다.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이요. 그럼 내가 만약에 시험장에서 이 문제를 봤다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인데 아, 이거 보기차식 형태인가 하고 봤더니 그렇지가 않아요, 그치? 우리 저번 시간에 봤던 특수한 형태의 4차 방정식이 아니죠. 그럼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이라고 했으니까 결국에 나는 4차 또는 3차의 고차 방정식의 실근의 형태를 보겠다는 이야기는 반드시 뭘 해야 된다? 인수분해를 해서 보셔야겠죠. 쪼개서 보셔야 됩니다. 왜? 4차나 3차를 한 번에 보기에는 덩어리가 너무 큽니다. 네가 보기에는요. 그래서 얘를 잘게 쪼갤 겁니다. 그래서 인수분해 할 건데 얘가 지금 x를 공통인수로 가지고 있는 게 보이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얘가 인수분해가 어떻게 됐을 거냐면 x 하고요, 여기가 x 3승, 그다음 플러스 6 마이너스 2ax 제곱, 그다음에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12ax, 그다음 마이너스 2a 3승은 0이잖아요, 그치? 자, 이렇게 봐도요, 아직 3차가 덩어리가 너무 크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얘를 또 인수분해 할 건데 이거 인수분해 할 때 힌트가 뭐냐면 인수정리 쓰셔야 되잖아요. 그럼 특정한 값을 대입했을 때 0 되는 값 찾아야 되는데 이런 애들이 힌트죠. 이거 A 몇 승이야? 3승이잖아. 그럼 적어도 X에다 뭐가 들어가겠어? A가 포함된 값이 들어갔겠지. 그럼 A를 집어넣든 마이너스 A를 집어넣든 2A를 집어넣을 때 해봤을 거 아니야. 근데 시험장에서 보니까 2A 집어넣었을 때 얘가 어떻게 돼? 0이지. 그러니까 이런 것만 확인하라고. A만 확인하라고. A만. 만약에 너가 A 대입했어. 마이너스 2A 3승이고 얘는 플러스 A 3승이고 마이너스 2A 3승이니까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안 만들어지잖아. 딴 거 다 하지 말고 계산. 특정한 이런 문자만 생각하라고. 오케이? 그러면은 A 대신에 2A 집어넣었어. X 대신에 2A 집어넣었을 때 이제 성립하지. 그래서 얘가 요게 X하고 요 놈이 2A를 근으로 갖고 있으니까 요걸 인수로 가지고 있었겠지. 그 다음에 요 3차 방정식 인수분해가 어떻게 됐겠어? 최고차항 개수가 1이고 그 다음에 상수항이 이거야 되니까 여기 플러스 A고 얘가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해서 얘가 만들어져야 되니까 여기 플러스 6X고 얘가 이렇게 됐겠지, 생긴 게. 맞습니까? 그 인수분해가 이렇게 됐을 거 아닙니까? 시험장에서 여기까지 완벽하게 수행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생각보다 여기 계산 과정에서 상황들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학생들끼리. 오케이? 네. 왜? A제곱, 미안해요. 이렇게 되죠, 그지? 맞습니까? 그럼 봐봐, 이제. 자, 이랬을 때 얘가 지금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가져야 되는데 얘가 지금 근이 뭡니까? 0이잖아요. 여기서 근이 지금 뭐야? 2A죠. 맞습니까? 근데 A는 실수라고 했나요? 맞네요. 정수 A니까 실수네요. 그치? 그럼 봐봐요. 그 다음에 그럼 봐봐. 얘가 지금 두 근을 가져야 돼.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근이어야겠지. 그럼 얘가. 그래서 신나가지고 쌤 얘가 서로 다른 두 근이어야 되니까 요놈의 판별식인 9-A 제곱이 0보다 크면 끝났겠네요 해서 얘가 마이너스 3과 3 사이 있으면 됩니다 해가지고 정수가 5개예요 이러시면 바로 틀렸죠. 왜 바로 틀렸을까요? 너 뭐 확인해야 돼?
혹시 요 놈이 0이나 2a를 중근으로 가질 수도 있잖아요. 요 알파랑 베타가 0 또는 2a를 중근으로 가질 수 있을 거 아니야. 맞아? 그럼 내가 이제 확인할 게 뭐냐면 봐봐. 요거 만족하는 a 값이 지금 뭐였던 거냐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야. 일단 요러면 최소한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지. 근데 그 중에서 뭘 제외하셔야 되냐면 얘가 얘를 근으로 가질 때 또는 얘가 얘를 근으로 가질 때 이런 것들 제거해줘야 되지. 왜냐면 얘가 얘를 근으로 가져버리면 뭐야? 중근인 거잖아 지금. 아 그러면 봐봐. 얘가 0을 근으로 가진다는 이야기는 0 대입했을 때 걔가 0이어야 되니까 a제곱이 뭐인 건 제외해야 돼? 0인 건 제외해야 되지. 그럼 a가 0인 건 제외해야 되네. 그치? 그 다음 만약에 얘가 2a를 근으로 가져. 그럼 대입해봐봐. 얘 어떻게 돼? 5a 제곱 더하기 12a가 0인데 얘가 2a를 근으로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니까 그때 얘는 중근이었던 거잖아. 그럼 서로 다른 내실근이 아니었던 거지 더 이상. 이걸 만족시키는 a값은 뭐였던 거냐면 0이랑 마이너스 5분의 10인데 아까 0 제외시켰지. 마이너스 5분의 10이는 여기 없고.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2일 때는 뭐다?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면서 얘네가 뭐라고? 중근이 아닌 서로 다른 네 실근이 잘 보존되어 있는 형태였겠지. 그치? 그래서 몇 개였겠다? 이렇게 네 개가 답이었겠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많이 실수했을 게 아마 이거겠죠. 0 안 빼먹은 거. 그치? 맞습니까? 예. 그래서 8번 같은 경우에는 정수 A의 개수니까 4개였을 겁니다. 그렇죠? 요거 판단 반드시 하셔야 되고 중근 판단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건 고차 방정식 인수분해 해가지고 실근의 개수 판단하실 때 아시겠죠? 예. 좋습니다. 그 다음 뒤로 와가지고요 10번이요 10번, 11번, 12번 다 볼 겁니다. 10번 저번 시간에 한번 했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예. 맞습니다. 다음이 성립할 때, 그러니까 즉 얘가 성립하는 상황에서 맞는 게 뭐게 이거잖아요, 그렇지? 요게 성립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한번 보려고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거 전개할 건데 얘 지금 교환 법칙 성립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니까 곱셈의 순서 지켜나가면서 전개해 보시면 얘는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왼쪽은 이렇게 생겼고 오른쪽은 이렇게 생겼죠. 그치? 맞습니까? 자, 그럼 얘를 정리하시면 똑같은 거 지켜지고 이렇게. 그럼 정리를 해보니 얘가 의미가 이거였네요. A, B가 뭐였다? 마이너스 BA였다고요. 맞아요? 얘는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게 아니고요. 얘 말뜻이 뭐냐면 곱셈의 순서를 바꿀 거면 뭐 해라? 부호 한번 바꾸라는 이야기입니다. 곱셈의 순서를 한번 바꿀 거면 부호 한번 바꾸시라고요. 그치? 자, 일단 기억. 당연히 맞죠, 이건. 니은도 아마 전개해보시면 얘가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A 더하기 B제곱이어서 얘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랑 같니? 라고 물어보는 건 사실 이거 문제 잘못 내신 게 요게 사실상 물어보는 게 요거랑 똑같죠. 이게 0이니? 영행렬이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똑같지, 그치? 그래서 기억과 니은이 물어보는 게 어땠다? 같았던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기억과 니은은 뭐야? 같이 다녀야 되지? 둘 다 참일 거면 참이고 둘 다 거짓일 거면 거짓이잖아, 그치? 그러면 답의 형태가 기억, 니은이 같이 있거나 아니면 디귿만 있거나 그거 아니야? 근데 거기 지금 디귿만 있는 게 있어 없어? 없지. 기억 니은만 있는 게 뭐야? 5번이네 그러면. 그치? 5번이 없겠지. 답이. 그렇게도 판단되지. 객관식에선. 어쨌든 디귿 봐봐. 디귿. 얘가 지금 보니까 왼쪽에 있는 게 의미하는 바가 이거잖아요. A, B, A 고요. 거기다 한 번 더 A, B, A를 곱하라고 했으니까 나 곱셈의 순서 지켜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근데 오른쪽 거 보니까 A 4승이야. 그럼 얘도 곱셈의 순서 지켜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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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B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 그치? 너한테 이제 물어보는 게 얘가 얘니? 라고 물어보셨잖아. 그치? 근데 아까 내가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요? 곱셈의 순서를 바꿀 거면 부호 한 번씩 바꾸라고. 그럼 봐봐요. 너 얘가 만들어지려면 요 B를 어디로 보내면 돼? 맨 끝자리로 보내면 되지. 그치? 그럼 몇 번 바꿔야 되냐면 자리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바꿔야 되잖아. 이렇게. 그치? 그럼 네 번 바꾸게 되면 부호를 몇 번 바꾸는 거야? 네 번 바꾸는 거지. 그럼 부호를 짝수번 바꾸면 부호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잖아. 그럼 얘랑 같아 안 같아? 같았겠네. 그래서 디귿은 맞아 안 맞아? 디귿도 맞다고 이렇게. 맞습니까? 그래서 결국에 요 형태 나오잖아요? 결국에 물어보는 거 항상 이겁니다. 곱셈의 순서 바꿀 때 뭘 해라? 부호를 바꿔주는 거. 항상 디귿의 요 형태가 킬러 문항으로 나올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어떤 상태냐면요. 여기서 세 사람이 서로 다른 깃발을 뽑을 건데 밑줄이요. 다 무시하고요. 거기 맨 아래. 아무도 이웃한 깃발을 뽑지 않는 경우의 수요. 밑줄 쳐봐요. 아무도 이웃한 깃발을 뽑지 않는 경우의 수요. 그럼 봐봐요. 보통 그냥 아무것도 없고요. 그 중간 과정 없고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너 이렇게 아마 구했을걸요? 그럼 얘가 일단
서로 다른 3명이 깃발 8개 중에서 3개를 뽑아야 되니까 일단 3개를 뽑고요. 누가 뭘 뽑아갔는지가 달라지잖아요. 그치?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뭐야? 이거지. 3팩. 맞습니까? 이렇게 3개 뽑아놓고 A, B, C가 뭘 가져갈지 결정해 주셔야 되잖아. 그치? 서로 다른 3명. 자, 그리고 나서 내가 이웃하지 않아야 되니까요. 전체에서 뭘 뺄 거냐면 이웃한 걸 뺄 겁니다. 오케이? 전체에서 이웃한 걸 뺄 건데 이 이웃한다는 말 안에는 2가지 의미가 담겨 있죠. 첫 번째가 뭐냐면 셋 다 이웃하고 있구나. 그치? 셋 다 이웃하고 있거나 두 번째 둘만 이웃하고 있는 거. 이거 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맞아요. 근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뭡니까? 너한테 이거 구해달래. 셋 다 이웃하는 거. 그 다음 두 번째로 둘만 이웃하는 거 구해달래요. 그치? 그래 놓고 나서 이 값을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치? 그럼 결국에 너한테 뭐 한 겁니까? 풀이를 유도하는 거죠. 야, 너 이웃한 거 구한 다음에 전체에서 빼가지고 6건으로 구해봐. 이 얘기잖아, 지금. 그치? 풀이를 유도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럼 봐봐요. 첫 번째 A가 뭐였냐면요. 셋 다 이웃해야 됩니다. 그럼 셋 다 이웃해야 되는 걸 볼게요. 야, 셋 다 이웃하려면 얘네가 어떻게 선택할 수밖에 없냐면 이렇게 선택하던지, 봐봐. 1, 2, 3 이렇게 선택하던지 아니면 2, 3, 4 이렇게 선택하던지, 그치? 아니면 3, 4, 5 이렇게 선택하던지 해서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6, 7, 8 선택하던지 이렇게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1, 2, 3부터 시작해갖고 어디까지? 6, 7, 8이니까 얘는 몇 가지야? 일단 배열은 6가지지. 6가지고 그 안에서 A, B, C가 뭐 할 수 있어요? 순서 정하셔야 되잖아요. 누가 뭘 가져갈지 선택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안에서 얘는 순서가 발생하니까 3팩까지겠죠. 그치? 그러면 서로 다른 3명이 이웃되게끔 깃발 3개를 뽑아가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였을 거다? 36가지였을 거라고 이렇게. 맞죠? 요건 쉽죠, 이거는. 자, 그런데 B가 좀 어렵습니다. 자, B를 보니까요. 둘만 이웃하래요. 그치? 그럼 깃발의 배열만 먼저 볼게요. 봐봐. 만약에 1, 2만 이렇게 이웃해. 오케이? 자, 그럼 나머지 한 명은 뭘 뽑아가야 돼? 4, 5, 6, 7, 8 중에서 하나 뽑아가야 되지. 그럼 이 경우에는 몇 가지야? 5가지지. 둘만 이웃하게 하게끔 하는 경우가. 그치? 그 다음 순서는 나중에 고려할게, 일단. 자, 그 다음에 또 둘이 만약에 2, 3 이렇게 이웃해. 봐봐. 2, 3 이렇게 이웃했어. 그럼 이때는 뭐야? 둘만 이웃하게끔 하려면 나머지 한 명이 못 뽑아가야 돼? 1, 4 제외하고 5, 6, 7, 8 중에 하나 뽑아가야 되지. 즉 몇 가지야? 4가지잖아. 그치? 그 얘도 마찬가지 아니겠어? 3, 4 이렇게 이웃하고 있어. 그 얘도 몇 가지? 양 옆에 제외하고 4가지겠지. 둘만 이웃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또 만약에 4, 5야 이렇게? 그럼 얘도 4가지. 5, 6이었어? 그럼 얘도 뭐야? 4가지. 6, 7이었어? 얘도 몇 가지? 4가지. 그렇지? 그 다음 만약에 7, 8이 둘이 이웃했어? 그럼 그때선 얘는 뭐야? 5가지. 그렇지? 이거지. 깃발의 배열은 이거지. 이 안에서 얘네끼리 또 뭐가 발생해? 순서가 발생하잖아. A, B, C가 뭘 가져갈지에 대해서. 얘는 몇 개? 3팩 이렇게 됐겠지. 그치? 그래서 A는 몇 가지였냐면 36가지였던 거고 얘는 계산을 해보니 20에다가 30이고 30 곱하기 6 해서 얼마였던 거야? 180이잖아. 그치? 맞습니까?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8C3에 3팩이었으니까 아까 8, 7, 6이었죠. 거기다가 지금 못 빼달라는 이야기야. 216 빼달라는 이야기잖아요. 그치? 얘에서 얘 빼달라는 이야기죠. 그 얘도요, 계산하실 때 6으로 묶어버려요. 그럼 얘는 6으로 묶어버리면 8, 7에 56에 36 빠지니까 얼마였던 겁니까? 120이었던 거죠. 이렇게, 그치? 맞습니까? 그래서 A는 36, B는 180, 그 다음에 얘는 120. 이렇게 했죠. 맞아요? 오케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12번이요. 지웁니다. 자, 12번 보시면요. 얘가 지금 3차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졌는데 요 3차 방정식의 두 허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하겠답니다. 두 허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할 건데 물어보기를 알파 38승 더하기 알파 10승분의 1 그 다음에 더하기 알파 베타의 값을 구해달랍니다. 그럼 봐봐요. 얘 지수가 뭐합니까? 좀 무지막지하잖아요. 38승. 그럼 뭔가 규칙이 있겠죠. 맞아요? 뭔가 규칙이 있었을 텐데 봐봐요. 얘 지금 허근을 구해야 되니까 이거 뭐 해야겠습니까? 인수분해 하셔야겠죠. 그치? 인수분해 할 겁니다. 뭐 근으로 가집니까? 대입했을 때 3근으로 가죠. 3. 얘가 x-3을 인수로 가지고 있었을 거고요. 인수분해가 이렇게 됐겠네. 인수분해 이렇게 됐죠. 그치? 그럼 봐봐요. 여기서 지금 실근 3이고요. 여기서 허근 2개였겠죠. 이렇게. 그치? 그럼 알파 베타는 얼마입니까?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였으니까 근각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얘는 1이었던 거지. 그치? 그래서 하나 더요.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은 0이었을 텐데
여기서 내가 얘 규칙 찾아야겠는데 이거 너무 뻔하잖아. 이거 뭐야? 알파 플러스 1 곱했을 때 좌변이 알파 3승 더하기 1은 0이었지. 그치? 알파 6승은 얼마였던 거야? 1이잖아. 그러면 알파의 거듭 제곱골의 주기는 얼마였다? 6이었단 이야기지. 그럼 너 이때부터 주기가 뭐로 지수가 뭐로 보이기 시작해야 돼? 6으로 나눈 나머지로 보여줘. 얘 6으로 나눈 나머지가 얼만데? 2잖아. 알파 제곱이고 얘는 알파 4승인데 알파 4승은 알파 3승이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얘는 얼마였던 거야? 마이너스 알파였던 거지. 이렇게. 그치? 그래서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인데 저기 아까 얘가 0이었잖아.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가 얼마다? 마이너스 1이었던 거지. 얘가 마이너스 1분의 1이니까 이 앞에 거는 마이너스 1이고 뒤에 게 1이니까 얘는 값이 얼마다? 0이었던 거죠. 이렇게. 됐습니까? 별로 안 어렵죠 이것도? 그치? 네, 좋아요. 한 5분 정도 줄 테니까 오답 좀 하십시오. 한두 문제밖에 안 틀려서 금방 끝날 것 같긴 한데. 자, 그 57페이지 먼저 보겠습니다. 57페이지 보시면 아까 빼놨던 그거고요. 밑줄 하나만 쳐줄래요? 삼각행렬의 거듭제곱은 특정 성분만 변합니다. 특정 성분만 변하는데 보통은 1행 2열 성분이거나 2행 1열 성분 둘 중에 하나가 변합니다. 1행 2열 성분 또는 2행 1열 성분 둘 중에 하나가 변합니다. 그래서 이거 기억해 두시면 꽤 편한 경우가 많아서 아래 보시면 아래 삼각형렬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A는 1, 0, M 1인데 그거 아까 내가 이거 삼각형 모양 이렇게 해놨었죠. 너가 이렇게 그림 그리세요. 이렇게 아래 삼각형렬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게 위 삼각형렬이었죠. 그치? 맞습니까? 자, 그때 아래 삼각형렬인 경우에는 뭐만 변한다고요? 2행 1열 성분만 변합니다. 정확히는 거듭제곱할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지수배만큼 돼요. 오케이? 아시겠죠? 지수배만큼 돼. 그래서 다음 페이지요. 58페이지 가시면 위 삼각형렬도 정확하게 1행 2열 성분만 변하는데 어떻게 변한다고요? 지수배만큼 됩니다. 오케이? 됐죠? 그래서 그 아래 밑줄이요. 시험장에서 삼각형렬 보이면 직접 곱하지 말고요. 변하는 성분 하나만 찾아서 지수배만큼 해주시면 됩니다. 지수배만큼 해주시면 돼요. 2번 같은 거 해보십시오. 연습 2번이요. 3번은 별표입니다. 연습 2번이 보통 문제로 주어지면 이 문제는 아마 쉬운 문제일 겁니다. 왜 그러냐면 삼각형렬에 그냥 성분만 찾아달라는 이야기니까 A의 백승이다 이러면은 얘는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왜 위삼각형렬이니까 얘만 정확하게 지수배만큼 돼서 얘 이렇게 생겼겠죠. 맞습니까? 근데 여기다가 지금 뭐 곱해달랍니까? B 곱해달래요. 근데 이렇게 곱해보니까 얘는 얼마냐면 1이고요. 마이너스 3에 플러스 100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0이고 마이너스 1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얘는 다 합은 얼마? 97이었던 거죠. 그치? 이건 전혀 어려운 게 아닌데 연습 3번 보십시오. 3번이요. 자, 봐봐요. 너가 이거 한 건 찾았어요. 아, 이거 위삼각형렬 찾았어요. 근데 여기서 반가워하시면 안 되는 게, 신나시면 안 되는 게 A의 거듭제곱골 아닙니다, 이거. 중간에 뭐가 끼는 거야? 계속 BA가 곱해지는 거야. 그치? 그럼 봐봐요. 내가 한번 규칙을 찾아보게. 자, n이 1일 때 쟤는 뭐였던 거냐면 A, B, A, B죠. 이렇게. n이 2일 때는 한번 찾아보니까 중간에 BA가 한 번 더 곱해져서 A, B, A, B, A, B지. 적어놓고 나니까 어떠냐면요. 얘가 지금 의미하는 바가 사실 이거지 않습니까? A, B의 제곱이잖아요. 그 다음 얘는 이거 뭡니까? A, B의 3승이잖아요. 맞습니까? 야, 그럼 이거였던 거네. A, B, A의 N승 B는요. N이 2일 때 3이니까 얘는 뭐겠습니까? N이 N일 때는 N 플러스 1승이었겠죠. 이렇게. 맞습니까? 얘가 의미하는 바는 이거였을 거라고요. 그럼 결국 너는 찾아줘야 되는 게 뭐다? 행렬 A의 거듭제곱골이 아니고요. 행렬 AB의 거듭제곱골의 규칙을 찾으셔야 됩니다. 행렬 AB요. A가 아니고 AB의 거듭제곱골이잖아 지금. 이 둘을 곱해볼게. 행렬 AB 이렇게 곱하시면 여기서 얼마냐면 1에다가 마이너스 2 빵이고요. 그 다음 여기는 0이고요. 얘는 2잖아요. 맞습니까? 그렇지. 이런 행렬도 규칙이 있긴 한데 이거는 그냥 한번 해보십시오. AB의 제곱은 또 어떻게 됐을 거냐면 얘가 1, 0, 0 이렇게 한번 곱해볼게. 그애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1의 제곱
곱했을 때 여기 0, 0, 2의 제곱이잖아요. 맞습니까? 한 번 더 해볼게요. AB의 3승. 그럼 여기다가 이걸 한 번 더 곱해달라는 이야기니까 이걸 한번 이렇게 더 곱해보시면 얘가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가 1의 3승, 0, 0, 2의 3승이지. 규칙 보였죠? 그치? 그러면 AB의 n 플러스 1승 꼴은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1의 n 플러스 1승, 0, 0, 2의 n 플러스 1승이 이렇게 생겼겠네. 맞습니까? 근데 요놈들의 성분의 합이 얼마가 되게끔 해달라고요? 1025가 되게끔 해달래요. 1의 n 플러스 1승은 1이니까 2의 n 플러스 1승 더하기 1은 1025여야 되니까 얘가 1024야 되잖아요. 그치? 그럼 n은 얼마였겠습니까? 9였겠네요. 그치? 이렇게 풀어내시는 겁니다. 오케이? 네. 좋아요.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59페이지로 가시면요. 아까 사전식 배열 문제 얘기했었죠. 그치? 사전식 배열 문제요. 밑줄 하나 치워가겠습니다. 사전식 배열은요. 하나씩 세는 문제가 아닙니다. 밑줄요. 그럼 어떻게 하는데? 라고 했을 때 세 번째 분단에 사전식 배열 문제는 몇 개씩 묶여 있는가로 원하는 순서를 찾아내는 문제로 접근하셔야 되고요. 즉 하나씩 세는 게 아니고요. 하나씩 고정해 나가면서 네가 원하는 묶음이 어디쯤 있을까? 그거 찾아내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수형들을 하나씩 하시면 안 돼요. 이거 사전식 배열은 매우 특수한 조건이 있지 않은 이상. 오케이? 네. 그래서 자 59페이지에 거기 다운표 있죠? 앞자리를 하나 고정했을 때 몇 개의 경우가 만들어지는가를 먼저 생각하시고 내가 찾는 순서가 어느 묶음 안에 속하는가를 찾는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맨 아래 사전식 배열은 하나씩 세는 문제가 아니고요. 앞자리를 고정하고 묶음을 빼가면서 너가 찾는 게 몇 번째 있는 거지를 찾는 문제입니다. 오케이? 이걸 말로 하면 방법론적인 걸 말로 하면 조금 힘들 텐데 연습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연습 2번, 3번 다 해보십시오. 3번, 2번, 3번, 4번이요. 이건 완벽하게 맞추셔야 됩니다. 이거는 2번 먼저 봅시다. 2번이요. A와 B가요. 둘 다 지금 마이너스 5랑 5 사이에 있는 수인데 서로 다른 두 정수랍니다. 정수예요. 그럼 A와 B 값에 따라서 행렬 A가 달라졌을 텐데 얘가요. A 제곱이 죄다 성분이 양수여야 된답니다. 그래서 A 제곱이 어떻게 생겼지를 한번 보니까요. AB, BA고요. 이렇게 곱해보니 이 성분 A제곱은 어떻게 생겼을 거, 행렬 A제곱은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 다음 2AB. 그 다음 여기도 2AB, 여기도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맞아요? 그럼 봐봐요. 얘도 양수여야 되고요. 얘도 양수여야 되잖아요. 그 얘기는요. 그치? 그럼 봐봐. 일단 A랑 B는 어떠해야 돼요? 모으면 안 돼? 0 안 되네요. 0 안 되고요. 근데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당연히 0보다 크겠죠. 왜? 둘 다 0이 아니니까요. 0 안 되니까. 그럼 얘가 이제 만족을 하려면, 자, 요거를 만족하려면 A와 B는 어때야 되냐면 첫 번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보다 커야 되는데 A, B도 뭐 해야 돼? 0보다 커야 돼. 그치? 맞습니까? 그럼 봐봐. 어쨌든 둘 다 0이 아니니까 이건 당연히 만족하고 있겠죠. 즉 얘를 만족하면요. 얘는 자동으로 만족하고 있었을 겁니다. 맞아요? 그럼 너 이제 뭐만 봐주면 돼? 그럼 A, B가 0보다 커야 되네. 이것만 봐주면 되지. 그치? 맞습니까? 그럼 A, B가 0보다 크다는 이야기는 둘의 뭐가 똑같다는 이야기야? 부호가 똑같다는 이야기지. 그럼 둘 다 양수이거나 첫 번째 둘 다 뭐일 수 있어요? 음수이거나 이거잖아요. 그치? 그럼 봐봐요. 자, A가 지금 이렇게 생겼잖아요. 행렬 A가 A, B, B에 이렇게 생겼는데 둘 다 양수이고 싶습니다. 근데 A와 B는 서로 다른 두 정수잖아요. 그치? 근데 얘네가 가능한 정수가 몇 개입니까? 마이너스 5부터 5까지 0 빼고 몇 개? 10개지. 근데 얘네가 양수로만 이루어져 있으려면 5개 중에서 몇 개 선택해주면 돼? 2개 선택해주면 되지. 5C, 그치? 근데 그 중에서 만약에 뭐 5, 4가 뽑혔어요. 그럼 얘가 5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고요. 또는 4, 5일 수도 있죠. 즉 A와 B가 뭐 가져갈지 뭐 해줘야 돼? 선택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그치? 2팩이었겠죠.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됐을 거냐면, 자, 이거 1번이었고요. 2번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5까지 음수들만 뽑아야 되잖아요. 그치? 음수 5개 중에서 2개 뽑고요. 음의 정수 5개 중에서 2개 뽑고 A, B가 뭐 가져갈지 이렇게 판단해줘야 되죠. 그치?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20개, 얘도 20개니까 둘의 합은 얼마? 40개였던 거지. 그치? 가능한 요걸 만족시키는 서로 다른 행렬 A의 개수는 몇 개였겠다? 40개였겠구나. 이렇게 판단이 가능하실 거라고요. 맞습니까? 경우의 수랑 엮이는 문제라서요. 얼마든지 낼 수 있겠죠. 그치? 네.
그 다음에 3번 되게 별표인데 요것도요 요즘에 행렬이 이렇게 딱히 낼 게 없거든요. 팔다리가 다 빠져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요거 한번 강조했었죠. 맞지? 봐봐요. 요 열만 가지고 이 새로운 열의 값이 얼마게 이거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건데 하나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내가 자 이런 상태였어요. 자 이런 상태에서 내가 너한테 이런 거 물어봐요. 야 이게 얼마게라고 물어보면 이거 너무 쉽잖아요. 이거 얼마였던 겁니까? 봐봐 열이 정확하게 몇 배가 됐어요? 3배가 됐잖아요. 그러면 나오는 이 입력값도 어떻게 결과값도 어떻게 됐겠어요? 3배가 됐겠지 이렇게. 이건 너무 쉽지. 맞지? 이거 하나만 가지고는 아니고 그러니까 얘 가지고 내가 이거를 한 번에는 안 되잖아. 지금 보니까 하나가 더 필요하단 말이야. 하나가 어딨어? 얘였겠지. 근데 문제가 있어. 얘가 a제곱이지. 그래서 이게 다르니까 a제곱이니까 뭔가 싶은데 여기 양변에 여기다 a를 곱한 게 뭐야? 얘네. 그래서 여기다가 양변에 a를 곱해보면 a제곱 1 마이너스 1이고 얘가 뭐였던 거야? 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었던 거잖아 여기. 그치? 그럼 왼쪽에 있던 요 놈이 뭐였던 거냐면 얘였던 거잖아. 얘가 이거였던 거지 지금. 이랬던 거 아니야. 오케이? 자, 봐봐. 이제 문제 상황이 이렇게 바뀌었어. 여기까지는 해석됐지? 자, 그럼 이제 내가 너한테 이렇게 물어볼게. 야, 이게 얼마게라고 물어봤어요? 이게 얼마게라고 물어봤어. 이거 뭐야? 너 이거 두 개를 알고 있는 상황이야? 그럼 봐봐. 너 이 열이랑 이 열을 어떻게 해야 얘가 나와? 더해야 되죠? 그럼 이거 그냥 두 개 더한 거랑 똑같겠지? 얘는 얼마였겠어, 이거? 0, 마이너스 6 이랬을 거 아니야? 괜찮아, 이거? 자, 자, 이번에는 이거 얼마게 이렇게 물어봤어? 봐봐, 얘는 어떻게 될 거냐면 여기다 2배만큼 하고 얘를 더해. 그럼 얘가 뭐야? 이거지. 얘에다 2배만큼 하고 얘를 더한 게 얘잖아. 위에 거 2배만큼 하고 얘 더하게 되면 얼마였을 거냐면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7 얘가 이렇겠지. 즉 이 말뜻이 뭐냐면 너가 알고 있는 입력값 이 두 개만으로 뭘 만들 수 있다. 이런 값들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고. 뭐 하시면 돼? 연립하시면 되지. 그럼 너가 이거 두 개를 지금 내가 몇 배만큼 해서 얘를 만들었을까를 한번 보니까 자 봐봐. 얘가 일반적으로 뭐 n배, p배만큼 했다고 할게. 얘가 a하고 p, 마이너스 p, 얘는 마이너스 p, 마이너스 p, 얘는 이런 식으로 생겼지, 생긴 게. 이 밑에 건 q배만큼 했다고 하면 얘는 a 마이너스 q, 마이너스 q고 얘가 어떻게 생겼어, 얘는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일반적으로 생긴 게. 그러니까 이렇게 입력이 되면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고. 자, 그럼 봐봐. 너 이렇게 더해가지고 얘 만들고 싶어. 그럼 봐봐. 이렇게 둘이 더해볼게.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요거고 이거고. 그다음 오른쪽은 이거에다가 이거잖아 지금 얘. 그치? 그럼 봐봐. 너 얘가 얼마여야 돼? 보니까 내가 원하는 게 3이잖아. 얘가 3이고 그다음 얘는 얼마여야 돼? 4여야 되지. 내가 원하는 게 이런 상태인 거 아니야 지금 보니까? 그럼 봐봐. 위에서 아래 거 뺄게. 그럼 어떻게 돼? P가 얼마였던 거야?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맞아? Q는 얼마였던 거야? 마이너스 2분의 7이지. 그러면은 P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Q가 마이너스 2분의 7이면 네가 원하는 입력값이 나온다고. 그치? 그럼 봐봐. A 하고요. 3, 4였을 거고 P랑 Q가 각각 이거면 여기다 이제 대입해주면 되죠. 그럼 얼마였던 거냐면 그 결과는 2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3이었을 거고 2분의 1에다가 2분의 35니까 18이네. 이렇게 됐겠지. 맞아요. 그래서 이 결과는 얼마였을 거다? 얘였을 거다. 그럼 이거 얼마였던 거야? 지금 둘의 성분의 합은 15였던 거지. 성분의 합 물어봤죠? 네, 15였던 거죠.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열을 조절해가지고 결과값을 얻어낼 수 있다고요. 근데 봐봐. 교과서에서 이거 나오면 또 어떻게 풀어내냐면 이렇게 풀어내시거든요. 이거 당연히 알아야 돼, 이거. 지울게. 자, 교과서에서는, 지우고 그러는데? 여기까지만. 네. 그죠? 봐봐.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A가 뭐라고 줬어? 2차 정사각형이라고 줬잖아. 그럼 이렇게도 가능하겠지. 봐봐. 이렇게도 가능할 텐데. 내가 A를 직접 구해버려야지 해가지고 A가 2차 정사각형열이니까 너가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얘가 ABCD 얘가 ABCD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봐봐. 이렇게 둘이 곱한 게 1행 1열 얘인데 얘는 그럼 얼마였던 거냐면 A 마이너스 B고 이렇게 곱한 게 1행 1열 얘인데 얘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잖아. 그치? 그럼 A랑 B 연립해갖고 A, B 값 구해낼 수 있어? 없어? 있지. 똑같은 방식으로 C랑 D도 연립해서 구해낼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지. 그럼 너 행렬 A 구해버리면 되잖아. 구해서 여기다 대입하면 되는데 아예 내가 아까 처음에 풀어줬던 그 풀이를 강제해버리면 이거 계산이 너무 복잡하게 나오거든 이거. 여기다 문자 하나만 더 집어넣어버리는 순간. 그러니까 아까 내가 처음에 풀어줬던 그 풀이 당연히 익히셔야 되고 요것도 상황에 따라서는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네. 됐고 그 다음에 4번이요. 4번. 네, 빨리 와요. 잘 잤어? 앉아. 자, 보겠습니다. 4번 봅시다. 행렬 A가 이렇게 생겼는데 요 식이 성립을 한답니다. 그치? 그죠? 설마 여기다 집어넣고 다 계산하고 있지는 않겠죠. 보니까요. 요 식을 내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이거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한쪽을 정리해 보니까 이거잖아요, 지금. 맞아요? 그러면은 행렬 A에 대해서 요 식이 성립하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얘는요. 케일리 밀턴 이용해 주시면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3 플러스 K2가 뭘 성립을 해야 됩니까? 영행렬을 성립을 해야 되죠. 그치? 얘랑 얘가 지금 동시에 성립해 줘야 되니까 K는 얼마였겠습니까? 7이죠. K는 7인 거 너 찾았지? 케일리 밀턴 이용해 가지고요. 그치? K가 7이었네. 그쵸? 네, 그 다음에 나 이제 찾아야 되는 게 뭡니까? A 3승이잖아요. 그치? 어쨌든 거듭 제곱꼴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내가 이제 케일리 밀턴 이용해서 A제곱이 얼마인 걸 알고 있어요? 4A 마이너스 12인 거를 알고 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A 곱해볼게요. A 3승이 궁금하니까. 그럼 A 3승은 4A제곱 마이너스 10A였던 거잖아요. 이렇게. 맞습니까? 근데 A제곱이 뭐야? 4A 마이너스 12니까 다시 대입할게. 그 얘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 4배하면 16A인데 얘 만나서 6A가 됐고 마이너스 42였던 거잖아. 이렇게. 그치? 즉 케일리 밀턴을 이용을 하시면 모든 A의 거듭 제곱꼴을 뭐랑 뭐로 정리할 수 있다? A와 2로만 정리할 수 있다고요. 이런 식으로. 차수를 다 낮출 수 있다고. 그럼 봐봐. 얘가 지금 A의 세제곱의 성분의 합은요. 얘랑 똑같잖아요. 행렬 6A 마이너스 42의 성분의 합이랑 똑같잖아. 그치? 야, 근데 우리 성분의 합 성질 알고 있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6 SA 마이너스 40 SE잖아. 이렇게. 맞습니까? 그럼 봐봐. 행렬 A의 성분의 합 볼게. 이거 다 더해봐봐. 얼마야? 10이지. 그럼 10 곱하기 6이니까 얘는 얼마였던 거냐면 얘는 60이고 얘는 얼마야? 행렬 2, 단위 행렬 2의 성분의 합은 2잖아. 1, 0, 1, 0, 0, 1이니까. 그치? 2니까 얘는 마이너스 80이고 그러니까 얘는 얼마였던 거야? 마이너스 20이었던 거지. 이렇게. 그치? 그래서 M은 얼마였다? 마이너스 20이죠. 그러면 K가 7이었으니까 21 마이너스 20해서 얘는 얼마였던 거야? 1이었던 거지. 그치? 맞습니까? 얘도 뭐 얼마든지 성분의 합까지 엮어서 내버렸으니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학교 난이도가 조금 높다라고 하시면 섞어서 그냥 조금 묵직하게 만들어서 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네. 됐습니다. 답지 줄 테니까 정리 좀 합시다. 둘, 셋, 넷.